자, 근데 우리 네. 김규현 대표님 원래는 다전포항 시절에 고깃집을 네. 주로 했었잖아요. 저는 고깃집 베이스였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의를 했을 때 네. 순댓국 왜 하려고 그러지? 고깃집 하던 양반이? 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고깃집 하시던 분들은 테이블 단가가 높고 하니까 네. 고깃집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왜 순댓국을 하자고 했는지가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해요. 네네. 저는 고깃집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이다. 예, 고깃집은 이제 끝났다. 고깃집이 왜 끝났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민했던 건 뭐였냐면요. 제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장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돈을 벌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를 판단해 봐야 되지? 이제 요거 관점에서 5가지 저만의 진짜 관점이 생겼어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전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전포항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댓국에 진심인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불렀고요. 순댓킹이라는 채널을 실제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순대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 순대국밥을 가장 좋아하는 순대킹입니다. 별칭은 순대킹이고 신종미 프랜차이즈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 조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둘이서 이제 신종미 프랜차이즈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고요. 순대킹 채널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순대킹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죠? 그 채널에서는 이제 주로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이제 2대째 이어서 하고 있고 직접 네. 다 만드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매장들 그리고 이제 좀 정성 들여서 하고 있는 매장들을 방문을 해서 기록을 해놓는 그런 채널입니다. 아하.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순대도 만들고 머리도 삶고 하니까 네네. 중간중간에는 이제 그런 영상들도 좀 찍어서 보여주는 채널입니다. 그런 소개 과정 속에서 탐방 과정 속에서 또 느끼는 바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지역마다의 스타일도 다르고 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네. 밑반찬도 심지어 다르고 손님 층들도 되게 막 달라요 다. 지금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순댓국의 특성을 좀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한번 알려드리면 네. 일단은 순대로만 따지면 서울식은 우리가 이제 당면 순대라고 해요. 찰순대. 찰순대. 그거 중심이고 네. 피순대는 전라도권이 피순대예요. 피순대요. 네, 피순대.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창 순대라고 해요. 그렇죠. 피가 얇은데 지방은 대창, 막창 순대를 많이 써요. 제주도는 또 막창 순대가 되게 많아요. 강원도도 약간 강원도는 네. 이제 찹쌀이 들어가요. 찹쌀. 이북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왜 속초 야바이 순대 야바이 그 순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런 이제 찹쌀 순대 아. 그런 특징들. 우리 신종민은 어떤 순대죠? 저희는 피순대 기반이긴 한데 현대식으로 이제 개량을 사실 한 거예요. 고기랑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 들어간 게 좀 특징이에요. 아. 시원한 맛 때문에. 제 브랜드를 너무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순대는- 저희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예. 저희 그 순대는 2가지 종류 순대로 매장에서는 조금 맞아요. 팔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순대죠? 지금 이제 피순대랑 네. 고기 순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기 순대 저희 건 약간 끝맛이 약간 칼칼. 청양 느낌 느낌이 있어요. 들어가서 예. 약간 이제 칼칼한 맛. 그게 또 묘미가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2가지를 저희는 직접 만들어서 네.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2대째 하고 있는 신종민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프랜차이즈로 같이 하게 되었는지도 한번 잠깐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전포 1기기도 하고 네. 그때는 이제 저는 사업을 확장을 하긴 하는데 직영점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우리 김결 대표님이랑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권유를 많이 받았죠 사실. 그렇죠. 그 손님들 오면 계속적으로 본인들 지역에도 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문의도 그렇게 주시고 저희 네. 카톡 채널 운영하는 거에도 상권 분석까지 해서 남겨주신 분들 있어요. 우리 저희 이런 이상권인데 신종미 이쪽 자리에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다. 해달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죠. 근데 저는 그때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탄탄한 뭐 그냥 직영점으로 이렇게 좀 해야지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생각을 맞아요.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의를 이제 얘기했을 때 해야 된다. 네. 경기도 광주 사람들한테만 알리지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꾸 오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좀 좀 내고. 내줘. 저도 사실 태어나서 뭐가 좀 괜찮아서 그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없는데 신종민은 진짜 너무나 본질적으로도 잘 만들었고 어디다 내놔도 경쟁해서 충분히 이기겠다라는 저도 거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했지
제가 어디 가서 저랑 같이 해보시겠어요? 이런 말 한 적도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맞아. 나 솔직히 이제 소름이 좀 돋았고 근데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때. 아 이거 좀 내가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다. 그게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네. 됐죠. 네. 그렇게 저희가 아마 2024년 1월 달에 회사를 좀 설립했던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겨울에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1년 6개월간 정말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해왔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때는 매장이 하나 있었던 맞아요. 상태였고 네. 진짜 성급하게 아예 시작을 안 했잖아요. 한 가지 딱 약속했던 것 같아요. 직영점을 네. 3개까지는 해보자. 네. 3개 전까지는 성급하게 하지 말자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통했을 때는 프랜차이즈가 좀 가능할 것 같고 먹힐 네. 것 같다. 어느 맞아, 맞아. 상권을 가든지. 네. 근데 3개 이제 중에서도 단 한 개라도 안 되면 프랜차이즈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안 해. 그냥 이거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주는 거니까. 맞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매장 한 개만 잘 돼서 그거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고서 프랜차이즈 전개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상권이나 다른 지역에 나갔을 때도 과연 그 경쟁력이 통했냐 안 통했냐도 봐야 되고 맞아요. 또 그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우리의 상품력이나 구조적인 부분도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그게 우리가 됐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점주분들도 피해를 안 보고 진짜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매장을 한 개 이제 운영하다가 이제 2호점부터 저랑 같이 직영점 투자를 같이 해가면서 네. 매장을 계속 가다듬어 왔는데 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은 몇 개죠? 저희는 지금 현재 총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1호점이 이제 경기도 네. 광주 장지동 네. 1호점. 네. 그리고 경기도 곤지암에 있습니다. 2호점. 경기도 오산 네. 3호점까지 해서 올해 네. 이제 2월에 오픈을 해서 3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너희들 결과가 잘 나왔어? 뭐 궁금했을 것 같아요. 2025년 기준으로 세계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과 2025년 5월 세계 직영점 월 평균 매출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들어서 저희 3개 직영점 매장 평균 매출이 1억 1,26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1,262만 원 정도. 그 정도가 2025년의 월 평균 매출. 와, 그래도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밥을 네. 1억 넘게 파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아, 사실. 쉬운 거 아니죠.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네. 아니고 네, 정말. 5월 달에 저희가 저희 월 평균 최근에 매출 5월 달은 예. 3개 매장에 1억 2,400 정도를 1억을 넘는 매출을 세계 매장 평균 매출을 쓰고 있다는 건 고매출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꼭 구독자분들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저희 신주홍미가 매출이 잘 나와서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보다는요, 다른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는 매출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2025년 현재 시점 매출이 안정적인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홈페이지에 가보면 특정 시점에 잘 나왔던 달의 매출을 공개하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저희 안내사항을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월별 매출액을 2025년 기준 걸 다 공개해놓고 네. 있습니다. 예. 왜 그 특정 달이 아니라 2025년 현재 시점 매출이 안정적이고 좋아야 되냐면은 특정 상권의 매출이 갑자기 제주도처럼 관광지가 되거나 맞아요. 성수동처럼 핫플레이스가 돼서 모든 매장의 매출들이 다 같이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상권 매출은 총 매출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매장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매출을 올린다는 거는 다른 식당의 손님을 뺏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른 식당의 매출을 내가 뺏어와야 내가 매출이 잘 나오는 건데 매출이 잘 쓰고 있다는 건 결국 저는 그 상권마다 우리가 경쟁력을 무기를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2025년에 월 평균 매출액이 1억 1,000만 원이 네. 넘었고 5월 달에는 뭐 1억 2천이 그렇죠. 넘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오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평수가 크고 테이블 수가 많아서 네. 매출 높게 쓰는 거 아니야라는 그럴 궁금증, 수도 있겠다. 반문 또 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저희 세 개 매장의 네. 컨디션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점은 38평에 17개 테이블이 있습니다. 월세는 지금 이제 315만 원. 그리고 이제 곤지암점 2호점은 2호점이죠? 55평 정도 돼요. 약간 아. 평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테이블을 18개밖에 안 놨어요. 아. 쾌적하게. 여기는 임대료가 350만 원. 여기서 300만 원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픈한 오산점은 28평에 테이블이 12개. 네. 여기도 330만 원이에요. 저희 세 개 매장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40평대가 나오고 평수는 테이블은 이제 16개 테이블. 네네. 월세가 332만 원 정도로 평균 아. 임대료가 그렇게 측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평수가 크지 않고 테이블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월 평균 매출액이
1억 1천에서 1억 2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 좋은 자리들은 1,000만 원대 이상도 하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임대료면은 입지에는 빠지는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되는 자리에 입점해서 자리. 그런 매출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월세를 본사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 매출에만 현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월세가 막 1,000만 2천 나오면 진짜 매출이 기본적으로 1억 쓸 수 있는 자리들이잖아요. 그냥 나오는 자리라고 보죠 우리는. 그런 네. 자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으니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겠죠? 꿀팁인 것 같아요. 단면적으로 나오는 것만 보지 말고 맞아요. 실질적인 거를 내가 한번 발품을 팔든지 해서 그 돈 몇 억을 내가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건데 맞아요. 예, 당연히 그렇게 조사를 잘 해야죠. 홍보도 홍보인데 지금 너무 꿀팁 꿀팁을 같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역시 다점포항 팁이야. 현재 출점 예정인 점포가 또 계획된 게 있나요? 저희 이제 6월 말에 까치산점이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네. 가맹문의 이제 해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해주셔서 네. 차례대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영점을 계속 하고 싶은 네. 거잖아요, 사실. 네. 저희가 이제 3개까지 검증을 해보니까 내가 또 하고 싶어. 우리가 직영점을 오히려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확신이 네. 든 거야. 네, 맞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8월에서 9월 달에 4, 5점 4호점 출점을 또, 네, 예정하고 또 있습니다. 예정하고 있고. 네. 한 7호점까지는 내년까지 직영점만 직영점만, 네, 7호점까지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남한테 한번 해보세요라는 거가 그치, 그게 전 제일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네. 자리 찾고 있잖아. 네, 사실 그리고 직영점 매출 탄탄하니까 가맹점주분들이 그렇게 큰 열정이 없거나 마음이 없는 분들 그냥 안 하시면 되거든요. 진짜 하실 분들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저희도 많이 할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본사가 좋은 본사 아닙니까? 아니 저 신조음이 안 하셔도 되니까 어떤 브랜드 선택하든 직영점을 본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본사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하기 싫은데 남은 하라고 그러는 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영점이 많은 본사는 네.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맞아. 사실 입지, 상권, 고객층 데이터가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말 우리 알지만 중요하잖아요. 가맹점 출점을 할 때도 그렇거니와 네네. 관리 측면에서도 비슷한 상권에 있는 직영점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의 이게 뭐 케어가 되죠 사실은. 자 근데 우리 네. 김규 대표님 원래는 다점포항 시절에 고깃집을 네. 주로 했었잖아요. 저는 고깃집 베이스였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의를 했을 때 네. 순댓국 왜 하려고 그러지? 고깃집 하던 양반이? 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고깃집 하시던 분들은 테이블 단가가 높고 하니까 네. 고깃집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왜 순댓국을 하자고 했는지가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해요. 네네. 저는 고깃집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이다. 예, 고깃집은 이제 끝났다. 고깃집이 왜 끝났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민했던 건 뭐였냐면요. 제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장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돈을 벌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를 판단해 봐야 되지? 이제 요거 관점에서 5가지 저만의 진짜 관점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아이템의 대중성입니다. 대중성. 이 대중성 있는 아이템에도 3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 측면인데요. 그 아이템을 찾는 수요가 많아야 되고요. 공급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공급은 적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템이.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건 그거예요. 딱 3가지 아이템이라고 전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고깃집, 술집, 카페 창업은 너무나 경쟁이 과열돼 있어요. 공급이 많다는 건 대표님 매출이 나 혼자 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나 먹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사실 고깃집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술집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사실 경기가 어려워져서 힘든 것도 있지만 너무나 서로 다 과열돼서 쪼개먹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3번째 외부 변수에 외부 상황에 따라서 너무 흔들리면 안 돼. 대표님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았어요? 역성장. 역성장했죠.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가 있거나 네. 또는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워도 안 흔들리려면은 주로 한식이 안 흔들려. 중식이나 한식이 좀 안 흔들릴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네. 집에서 네. 보태 먹는 거. 네, 불경기 때는 맞아요. 고기 뭐 집에서 솔직히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순댓국은 네. 솔직히 집에서 못해 먹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템이 또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저는 상품력. 네. 본질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 좀 저희 순댓국을 필두로 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브랜드가 좋았어. 네. 마케팅을 잘했어. 네. 손님이 왔어요. 네. 본질이 너무 떨어져. 그럼 거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재방문이 안 이루어지죠. 그 사람만 안 오면 괜찮은데 네. 소문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고객을 잠재적 고객을 그냥 잃어버려. 그냥. 그렇죠. 시도도 못 해보고 우리는 네. 만나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거니까. 암만 마케팅해도 본질이 안 좋으면, 안 좋으면 절대 이거는 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왜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한데 네. 부모님 때부터 이제 해왔으니까 그 DNA를 계속 이식을 받은 거예요. 아, 부모님이 그렇죠. 고집스럽게 저도 그래서 사실은 뭐 성격 저 막 유쾌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만에서는 제가 좀 진지하긴 해. 이제 순댓국은 제일 중요한 게 네. 순대, 육수, 네. 고기예요. 아.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도 R&D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쵸? 네. 저희가. 맞아요. 근데 거의 100% 구현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대부분이 저희 R&D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R&D 가 굉장히 많이 그거를 차지했고. 진짜 똑같이 맞추기 위한 그 시스템적으로 맞추기 위한 거가 가장 저도 힘들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사가 육수, 순대, 고기에 대한 거가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저는 이제 이어가기 힘들다고 봐요. 순대를 봤을 때 원재료 값이 요즘에 워낙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콩나물 값이 갑자기 천정부지야. 음. 그럼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기술력이 있는 우리 만들어왔던 본사는 숙주로 대체하자. 왜? 맛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게 대응이 된다. 네. 원가를 높이지 않고. 근데 네. 대부분 원청에서 원가가 높아지면 본사는 올려요. 점주한테. 그리고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재료들의 조율로 네. 맛에 이제 큰 차이 없이 원가율을 계속 누르고 있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오랫동안 거의 25년을 해왔던 굉장히 많은 DB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육수 관리도 그렇고 어떤 네. 뭐 손님들한테 나오는 반응에 대한 피드백도 그렇고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대응이 좀 많이 되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름, 차별화. 차별화. 그러니까 다른 식당에는 없고 우리 식당에만 있는 다름이 존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신종미 같은 경우에 다름은 뭘까요? 저희는 그리움을 좀 팔자.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이하게 쇼잉 부분이 있어요. 네. 신종면 중간 주방이라고 해서 이제 삶아서 수육 나오고 순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예전에 순댓국 하면 국밥 하면은 시장을 많이 갔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시장 가면은 그 순댓국집 앞에 육수 한 켠에 삶고 있고 맞아. 주문 들어오면 거기서 뭐 옛날엔 토렴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대로 저희 신종미 브랜드로 옮겨온 거예요. 맞아요. 네. 본점이 사실 아까 얘기 나온 코로나 때 빨리 자리 잡고 역성장한 게 네. 저런 것들 정서를 손님들한테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신종미 오산점에 오셔서 매장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순댓국 먹는 그 바로 앞에 돼지머리를 삶는 있어요. 그런 유리관도 있고 그 옆에는 바로 고기를 썰어주는 네. 그런 쇼잉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만의 어떤 차별화가 그쵸, 있는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브랜드에. 네. 그 메뉴도 저희가 좀 차별화된 메뉴가 있잖아요. 메뉴는 일반 순댓국이 있긴 있고 네. 차별화된 건 이제 저희가 고사리가 고사리. 들어간 고사리 순댓국이 차별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반응도가 어떻죠 지금? 고사리 순댓국은 네. 반응 너무 좋죠. 왜냐면 고사리라는 게 이제 영양가가 되게 높잖아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칭도 갖고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건강식으로 좋기 때문에 네네. 이게 포함됐을 때 손님들이 굉장히 좀 좋아해 주시죠 많이. 순댓국 집들이 보통 겨울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네. 여름에는 또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냉면 콩국수 껴놓는 매장이 그런 매장도 현수막이 항상 있죠. 걸리지. 저희는 또 이거 차별화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상황 순댓국이 있어요. 저희 그 보양식 순댓국 보양식 있죠. 순댓국. 네. 이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되게 신기한 게 여름에 엄청 많이 드세요. 맞아요. 진짜 신기해. 네, 너무 더울수록. 신기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을 상황 순댓국이라는 건강식으로 좀 멘징이 돼서 네. 1년 연매출은 거의 저희 흔들림은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막 7, 8월 그 무더위가 지속될 때가 또 매출이 올라가요. 네. 계속 이제 원기 회복하러 오셔서 저희 상황 순댓국 드시고 네. 이제 다시 그게 매출로 이제 또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킥 구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소비자가 강력하게 그걸 설득당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지를 한번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2025년에는 좀 가성비도 좀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가성비를 줄 수 있는 시그니처 수육 정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수육 정식 1인분에 내장 포함해서 14점 나갑니다. 3,000원만 추가하면 되는데 2인분 시켜버리면 거의 28점 나가니까 수육 한 접시 먹는 거야. 그렇지. 원래 이게 단일 품목으로 메뉴를 팔아도 15,000원짜리인데 우리 6,000원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의 가성비를 엄청 느껴. 중요한 건 저희가 원가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능한 네, 원가도 구조죠. 낮다. 네, 그거는 저희가 대형 유통사와 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낮은 원가로 이거 제공 가능하다. 맞아요. 1년 6개월을 저희가 고민한 흔적이 여기 있는 거죠. 맞아요. R&D와 더불어서 요게 주력 그죠? 주력이죠. 저희가 예. 그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1년 네. 6개월 동안. 일단 양에서부터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많이 나고 나고 퀄리티는 당연하고 왜냐면은
저희 수육은 미리 1차 작업은 하지만 갓 삶은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라이브로 나가기 때문에 미리 냉장 보관하다가 찐 거랑은 두 개 다 먹어봐야 돼요. 맞아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느낄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 네 가지를 봐도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난이도는 쉬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 확보도 중요했고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운영 난이도를 완전 현저하게 쉽게 내리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네. 그걸 이해하는 게. 그죠? 김규 대표님이 이제 곤지한테 와서 하는데, 네. 이 정도면 쉬운 건데? 난 하던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관점이 식당 안 해본 사람이 와서 할 수 3일 있어야 안에 된다. 할줄 알아야 된다. 3일 배워서 해야 된다. 제가 이거 3일 안에 끝내게 만들어 올 테니까 무조건 저를 따라와라 했던 것 이거는 같습니다. 나는 이게 이렇게 작업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진짜 1년 반에 대부분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 지금 까치산 점주님도 3일만 교육받고 끝나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육수도 저희가 다 OEM으로 다 만들어서 네. 뜯어서 되는 그냥 정도로. 끓여쓰기만 하면 되는 거고 네. 얼큰 다대기도 네. 저희가 다 소스화 해서. 시켰고 무생채 같은 경우도 다 소스화 시켜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고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다 원팩화 다, 시켜가지고 네, 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네. 다 해놨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수육에 나가는 머리 이게 관건이었죠. 이제 기존에는 1시간 반을 삶고 네. 삶을 거를 뼈 다 발골하고 재단해서 1차 네. 작업 끝나면 2차 작업에 또 거기에 네. 부위 다 네. 정리하고 이런 게 네. 있었죠. 네, 하지만 저희가 거래처에 가서 저희 공정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게 기초 직접 공정을- 거기서 기초 공정을 하고 삶아서 와서 저희는 매장에서 10분만 삶으면 되고 뼈 안 빼. 뼈도 다 분리를 그쪽에서 해오고 그냥 썰기만 끝난다. 엄청나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퀄리티는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수준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체 공장으로 얘기해. 어쨌든 여러분들도 프랜차이즈 선택할 때는 당연히 운영 난이도는 네, 쉬워야 쉬워야 됩니다. 된다. 예. 그러면서- 그래야 또 직원분들도 교육시킬 때 난이도가 낮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하고. 자, 우리 신종미가 어떤 상권에 적합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세권, 먹자 상권, 상권. 오피스 상권,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 대로변 그렇죠. 이제 상권. 대로 우리 이 지금- 크게는 이렇게 네 상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특히 역세권이나 먹자 상권이나 오피스 상권 이런 상권에는 고깃집이나 술집이 같이 발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감자탕집이나 중국집이나 콩나물국밥집, 해장국집들이 매출을 높게 쓰는 것들이 있으면 그 근처나 그 옆에 괜찮다. 입점을 하면 우리도 같이 매출을 높게 쓸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순댓국 브랜드긴 한데 수육 정식이 너무 잘 발달돼 있어서 맞아요. 점심이 50, 저녁 5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술집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저희는 밥집엔 수육 술집이죠. 네, 그렇게 지금 저희는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네. 먹자도 들어가면 충분히 네. 좀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네,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저희 창업 비용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0평 기준에서 뭐 가맹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요? 가맹 비용은 저희가 일단 1,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교육비 500만 원 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본사에서. 네. 본사에서 그래도 저희가 뭐 10호점까지 그래도 혜택을 드려야겠죠? 10호 전까지는 저희 정책이 이제 50% 50%? 네, 50% 할인이 네. 들어가서 네. 그렇게 가맹 비용은 네. 진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업종 변경 하시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고깃집을 하거나 술집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술집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업변 비용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실 저희 것 같아요. 업종 변경은 이제 3,500만 원 전후로 측정을 맥스 3,500만 원 전후로?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까치산점도 거기도 이제 업종 변경을 해서 네. 요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6월 말에 오픈. 업종 변경은 그러면은 그 최대 3,500만 원까지 들 것 같고 전후로. 네. 그다음에 가맹비나 교육비는 가맹비는 어떻게? 이제 업종 변경은 면제입니다. 가맹비 면제이고 교육비도 50% 해서 2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종 변경하신 분들은 이제 사실- 장사가 안 돼서 맞아요. 바꾸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드셔서 바꾸는 거잖아요. 신규 창업하시는 네. 분들처럼. 네, 그렇게 좀 하긴 힘드니까 저희가 그런 레퍼런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보시고 좀 관심 있으시면은 네. 예,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비, 재료비. 매출 원가율 이런 것들은 그 저희 신종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동종 순댓국 프랜차이즈 대비해서는 저희가 4%에서 5% 낮은 포지셔닝이다. 네. 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마진을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냐면 순댓국집, 국밥집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재료에서 마진을 보는 포인트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순대, 소스, 그다음 이 돼지고기류에서 마진을 봅니다. 이 세 가지에서 보는데 저희는 돼지고기의 마진을 거의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직영 3개 매장 매출이 높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점주분들이 매출을 저희처럼 높게만 써주시면 비율상 같은 마진을 볼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고매출 점주분들이 지금 일단 고매출 나와줘라. 고매출 예. 나오셔라 하는 네. 저희가 포지셔닝인 거죠. 나오시면 또 저희가 마진을 그렇게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공동대표를 좀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다점포항인 제가 저희 신종미 이 프랜차이즈를 합니다라는 또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순대킹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 네. 김규현 대표님 원래는 다점포항 시절에 고깃집을 네. 주로 했었잖아요. 저는 고깃집 베이스였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의를 했을 때 네. 순댓국 왜 하려고 그러지? 고깃집 하던 양반이? 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고깃집 하시던 분들은 테이블 단가가 높고 하니까 네. 고깃집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왜 순댓국을 하자고 했는지가 저는 이제 궁금. 솔직히 말해요. 네네. 저는 고깃집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이다. 예, 고깃집은 이제 끝났다. 고깃집이 왜 끝났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민했던 건 뭐였냐면요. 제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장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돈을 벌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를 판단해 봐야 되지? 요거 관점에서 5가지 저만의 진짜 관점이 생겼어요.